또 새삼스럽게 또 인사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좀 자료에는 농민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자료에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 될 거니까 또 이미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좀 오늘은 좀 편한 얘기, 편하게 우리 농민운동 그동안 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정부의 농업정책 그 또 그런 것들 풀어가면서 저는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얘기들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제 나머지 시간 혹시라도 남으면은 그러면 이제 농민김법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가까이 앉으셔 계셔야 되는 전부 다 뒤에만 계셔가지고 제가 고개를 빠딱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다 아는 우리 회원님들인데 딱 한 분을 저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맨 뒤에 계신 분, 우리 오석이 형 뒤에 계신 마스크 쓰고 소매 노란 누군가 임근이 형인가? 임근이 형이요? 죄송합니다 대장님. 제가 눈이 나쁘든지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가지고 예 오인근 형님이셨네요. 예 나머지 다 우리 알고 있는 분이고 우리 아까 우리 저기 청하면 송창현 우리 사무장이 저도 이제 옷 한 벌 양복 하나 해보라 그러는데 그냥 농민회장을 이러고 다니는 게 딱 맞아요. 사실은 양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기는 있죠. 우리 딸내미 결혼할 때 입었던 양복이 있는데 그걸 입으면은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그냥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말하는 것도 재미있노래서 그냥 평상시대로 우리 일꾼 농격 복장대로 왔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료 혹시 이거 우리 총무장이 복사한 거 나눠드렸나요? 예, 별지를 읽는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식량 증산 시대에서 농민 기본법까지 이렇게 됐는데 식량 증산 시대 뭐 60년대 70년대 소위 말하는 보릿고개 이때죠. 뭐 우리 그때는 아마 잘 사는 농민 못 사는 농민 없이 다 힘들게 살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한 동네 사는 사람들 작은 동네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사는 가구수가 30가구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저하고 동갑내기가 8명이나 있었어요. 한 동네에. 하여간 사람들은 부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먹는 거 힘들게 먹고 똑같이 뼈 빠지게 일하고 하는데도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 뭐 서로 뭐 너무 부러워하는 거 없이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도시로 가고 이렇게 됐죠. 참고로 저는 이제 뭐 68년생입니다. 저희 학교에 식량 증산 시대이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붐 이런 세대에서 제가 참고로 그 초등학교는 이제 강원도에 있었는데 중학교는 서울서 다녔고 그랬거든요. 같은 반이 무려 19반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서울이기는 한데도 19반까지 있었고 한 반에 70명이 꽉 찼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고등학교도 15반까지 있었어요. 70명 꽉꽉 채워서. 근데 요새 고등학교 김제에 있는 전교생 다 합쳐도 뭐 김제에 있는 고등학생들 전부 다 합쳐도 1000명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시대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후반되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 명이라기보다 한 집씩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살 때도 우리 동네 사람들도 한 집 없어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도 그런 한 집 없어지는 집이 되었습니다. 79년도에 우리 박정희가 죽던 해 12월 달에 이제 저희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마치고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왔죠. 대부분 그 시절에 많이 이렇게 서울로 갔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이농, 뭐 탈농 이렇게 해가지고서 도시로 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과학 하시는 우리 이제 한참 공부할 때는 정부의 이제 산업화 뭐 이런 수출하기 위해서 저임금 정책, 저국가 정책 이것 때문에 이제 농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부분도 있는데 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부분도 일면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민들도 좀 더 좀 자식들에도 잘 살게 하기 위한 이런 교육열 혹은 또 뭐 이 농촌에서의 어떤 이런 계속 쳇바퀴 도는 삶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탈피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제 또 농촌인도 어느 정도 기계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생산성이 높아지고 하면서 유연노동력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도시를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같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79년도에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 서울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87년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사실 농업계에서는 87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86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86년에 바로 그 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가 생깁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무역 질서가 있었던 가트 체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소위 막 우리 또 우리 온충원 실장님 있었으면 또 가트 하면서 제네럴 뭐 어쩌고 저쩌고 텍스앤 뭐냐 그 무역이 트레이드 뭐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또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우리말로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그런 체제로 왔었는데 그 체제로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 이거 이제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질서가 잡힐 수가 없다 해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된다 해서 86년부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농민들은 이제 우루과이 유활협상 반대한다 뭐 해서 매일 데모하면 이제 유활협상 반대, 오라질 라운드 반대 이렇게 했었죠. 그게 생긴 게 86년도입니다. 저는 이제 87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가 이제 또 전두환 그 4.14 호원 조치 있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유월항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운동권이 돼가지고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시간 들어가본 기억은 거의 없고 맨날 데모만 했습니다. 데모만 하고 하다가 그해 이제 뭐 우리 김제 여기 딱 산증인 정확하게 아까 오인근 회장님 마침 잘 오셨는데 오인근 회장님 유월항쟁 때 모심따 말고 데모 주말 되면 데모하러 가고 또 모심따 말고 데모하러 가고 이런 얘기 그 옛날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 우리 김제에서도 데모하러 전주로 이제 뭐 관통로 일대 뭐 다가공원 일대 이런 데로 저런 데로 김제 우리 농민의 형님들도 농사일 하랴 그 또 민주화운동 하랴 또 전주 나와서 집회하랴 엄청 바빴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만 좀 안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상황이어서 공부 안 하고 열심히만 데모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해 가을쯤 돼가지고서 이제 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어요.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가 있는 게 제가 이제 농화라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김제가 좋아서 김제에서 농사 짓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저는 이제 1학년 때 20살 되던 1학년 때 87년도에 이제 농민운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졸업하고 나면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농민운동을 하던 뭐 아니면 또 다른 뭐 시민운동이 됐던 무엇인가 이제 운동적인 삶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던 과정에서 우리 이제 고향을 떠나는데 우리 부모님이 향수가 엄청 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마치면 부모님 모시고 이제 우리 고향 가서 다시 농사 지으면서 우리 농민분들과 함께 살면서 농민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이제 제 당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농활도 열심히 다니고 농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 농민투쟁 쫓아다니고 투신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강원도 고향에 가는 건 포기하고 이제 농활 다니던 지역인 전라북도 그때만 해도 또 이제 전라북도 정읍에 농활을 다녔었는데 전라북도 정읍에다 농사를 지러 가려고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제대해 보니까 농활 지역이 김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김제로 농활을 오다 보니까 또 우리 김제에 있는 우리 또 농민의 활동가 형님들 우리 흥식 형님이라든가 용호 형님이라든가 많은 선배님들이 기왕이면은 정읍 가지 말고 이제 김제가 훨씬 좋으니까 땅도 구해주고 뭐 집도 구해주고 뭐 하여간 마누라 빼고 다 구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혹해가지고 이제 정읍을 배신하고 김제로 왔는데 막상 오니까 아무것도 안 구해져가지고 사실은 이제 30만원 갖고 내려가지고서 열흘 만에 30만원 다 쓰고 나머지는 여기저기서 이제 빌려서 동네 형님들이 이제 뭐 또 논이랑 이제 농사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그 제 얘기 빼고요. 다시 넘어가면 어쨌든 87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87년 민주화 대항쟁 그 6월항쟁이라고도 말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노동자들도 789 대투쟁을 통해서 덧넓이 결정되고 농민들도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전 사회의 각 부분에서 민주화라든가 생존권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그전에는 물론 이제 무슨 뭐 속값 파동이라든가 뭐 종작 불량종자 투쟁이라든가 수대피지 투쟁을 했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투쟁을 했지만 87년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직화가 되고 활성화되면서 88년도에는 전농련이 만들어지죠. 여기 자료에 보면 88년도 11월 농민대 있고 89년도 2월 13일 농민대 여의도 농민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 두 대를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김재 형님들 모를 때라
정읍 형님들한테 내가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당시 이제 김제를 잘 알았으면 김제 형님들한테서도 같이 이제 또 술도 같이 먹고 이제 데모도 같이 하고 그랬을 텐데 당시에는 이제 정읍 형님들하고만 같이 이제 같이 돌 던지고 싸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그 8, 9년도에 이제 2.13 농민대회를 계기로 해서 90년도에 이제 전농이 창립됩니다. 4월 4일 건국대학교 창립이 되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또 군대에 있을 때라 이렇게 됐고요. 사실 그때까지 농업 정책이랄 게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농민들 맨날 그 집회하면 나오는 구호가 그 유알 반대하는 거하고 뭐 수세 폐지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농업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최고 큰 게 쌀값 보장 전량 수매 den치 이 부분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수매가 이게 최고 중요했고 수매량 부분도 최고 중요했고 그래서 길에 가는 버스 타는 데라든가 뭐 이런 로고 이렇게 스프레드 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전부 다 그 쌀값 보장 전량 수매 den치 이게 백산이든 뭐 성덕이든 농민회가 있는 지역은 다 그걸 도배가 돼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거 농하러 와서 그 박스에다 이렇게 홈으로 파가지고 라크에다가 이제 뿌리고 다니면서 농하러 오면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뭐 담벼락에다가 버스 타는 데다 이렇게 전량 수매 den치 쌀값 보장 밑에다 이제 김제 농민회 지금은 이제 5440734인데 당시에는 이제 44국의 0734였죠. 5자가 안 붙고 44에 0734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 해서 그거 맨날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격변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94년입니다. 94년도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최고 일단 뭐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 주석이 사망한 사건도 있지만 94년도에 그 86년도부터 끌어오던 6월 그 부분이 6월 우루과이 라운드가 94년도에 이르러서 타결이 되게 됩니다. WTO 체제가 95년도부터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이제 6월 싸움 반대, 6월 뭐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하고 했는데 수입 개방 반대하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다가 WTO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아까 결의문이 나오지만 개방농장 철폐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에 이미 쌀을 제한 모든 쌀을 유예하고 나머지 모든 품목에 대해서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몇 프로 줄이고 언제까지 몇 프로 줄이고 해마다 몇 프로 줄이기 다 정해져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농업에 주던 보조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감축대상 보조금이라고 해서 농업에 대한 직접 지불 외에 나머지 보조금은 해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르다 보니까 줄어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추국수매제 폐지하고 이제 공공비축이 전환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 1994년 6월 WTO 타결과 동시에 1995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나왔던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이때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거예요. 많은 부분들은 뭐 자꾸 뭐 새롭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쌀만 유예를 받았고 쌀도 10년간 유예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쌀 10년간 유예 받은 것도 1994년이니까 2004년도에 다시 또 10년간 재연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안타깝지만 의무 도입량이 20만 톤에서 40만 톤에서 더블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지금도 의무 도입량 40만 톤을 해마다 어거지로 수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르러서 관세를 513%인가 해가지고서 500 몇 프로 해가지고서 이제 완전 쌀까지도 완전 관세가 개방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후 정권이 뭐 김대중 노무현 찾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미 94년도에 다 정해졌던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1986년도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시작이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쭉 왔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WTO가 출범이 되었지만 그거 갖고도 이제 만족을 못하니까 D-Day 협상이라고 해서 또 새롭게 시작이 되고 IMF 이후에는 또 막 그 IMF에서 요구하고 또 제안해서 FTA 해라고 또 강제로 또 요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한칠레 FTA 하면은 정부가 뭐 나서서 막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 한칠레 FTA 반대 진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IMF에서 이제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당시에는 저 IMF 요구를 또 받아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본, 뭐 홍콩, 뉴질랜드, 칠레 이 네 나라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서 이제 FTA 하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선택된 데가 이제 한 칠레였죠. 최초로 딱 이제 FTA 된 것이 칠레인데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후에 어마어마한 나라들과 모든 나라가 전 세계 있는 거 대부분의 나라들과 FTA 체결을 한다. 그래서
아마 FTA 1등 국가 될 거예요. 아마 나쁜 걸로는 1등을 잘하는데 요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때 아마 한미 FTA까지 해서 그 위에 한중 FTA도 또 있지만 거의 FTA가 대부분 됐고, FTA라는 게 사실은 그 DDA 협자라든가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나라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만족할 만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각자 개별 국가들끼리 자유무역 협정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 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전까지는 맨날 자주민주 통일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농업 문제 얘기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수익 개방 반대 얘기하고 쌀값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는 무슨 이제 또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기 서기 직전에 96년, 97년 이 무렵에는 의료보험 통합이라든가 수세 폐지라든가 또 직불제 실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농민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대중 정부에서 많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뭐 만족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뭐 농가부채 해결 대책이 좀 나왔었던 것도 있고, 의료보험도 결과적으로 통합이 되었고 2000년경에, 그리고 또 직불금도 그때부터 실시가 되었고, 또 이제 또 수세도 농어촌공사랑 뭐 농조 이렇게 합치면서 없어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그 이후로 또 이제 수세 폐지하라라든가 이제 의료보험 통합하라 이런 구호는 안 외치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로 외쳤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농민회에서 농민대회 가면 맨날 의료보험 통합하라, 뭐 식량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직접 지불제 실시하라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다 대부분 신자유주의 반대한다, 세계화 반대한다, 뭐 수익 개방 반대한다, 다 이걸로 간 것이.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은 기준은 거의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오늘 아까 결의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계속된 부분이, 그래서 이제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에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농정을 고착화시켰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은 당시 이제 이미 정해진 로드맵 같은 부분이고, 물론 이제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책임을 당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인가,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새로운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에 생깁니다. 2002년도는 물론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우리 또 10만 농민 대행정도 있었고, 2003년도에 또 멕시코 칸쿤 투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2003년 9월 10일 날 이경영 열사가 멕시코 칸쿤에서 이제 또 신자유주의 반대하는 이런 시위를 하다 이제 그 집회 과정에 돌아가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02년, 2003년이고요. 2004년에 이르러서는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이제 쌀이 또 10년이 지나서 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이런 사건이 생기죠. 그리고 FTA도 더 많이 확대되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제 그 쌀 관세 유예가 10년간 연장되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무 도입량이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FTA 계속 추진하고 정점이 이제 한미 FTA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대신 대가로 나온 것이 변동기불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요. 1994년도에 WTO 가입하면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농어촌 특별세 해서 뭐 115조를 뭐 조성안에 뭐 87조를 추가로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뭐 농촌에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예산이 이때 이렇게 만들어져서, 물론 이게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해마다 조성하는 건데요,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의 농업에 쓰이고 있는 뭐 대부분의 예산은 1994년도에 수익 개방으로 인해서 전체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보상책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보상에 대한 결과물을 나오는 농특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100명의 농민이 피해를 봤으면 실제 한두 명의 농민들한테 보상이 되고 있는 거죠. 법인이다, 뭐 기업하다, 뭐다 해서 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여기 계신 모든 농민이 피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피해된 보상을 딱 누구 한 명한테 집중되면 나머지 분들은 화가 나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또 농촌도 이제 계층이 분화가 되고 잘 사는 농민 나오고 못 사는 농민 나오고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딱 최고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 농민들이 이제 그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뭐 반대하고 투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끝까지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냥 뭐 대책을 마련하라, 뭐 반대한다 이것만 했지. 그 만들어진 대책에 대해서 이런 모든 대책이 모든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고 있는가? 직불구매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은 농업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머지 나라들 대부분 다 직불구매 의존해서 그나마 농민들이 어쨌든 업을 유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불구매에 대한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업 중심으로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농사지로 1994년도에 농사지로 온 이후에 이렇게 뭐 계속 농민 활동을 하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사실 그 농민운동을 결심했을 때만 해도 자주민주통이 이루어지고 민주정부 수립되면 농업 문제 당연히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참 어린 마음에. 근데 뭐 20살이니까 하여간 민주정부 수립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97년도에 뭐 민주정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국격이 올라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 문제 여전히 마찬가지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바꾸거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농사지로 왔을 때는 제일 먼저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농사지로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노란필지 9가마였거든요. 노란필지 농사짓는데 소장료 9가마였는데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농사짓는 사람들이 쌀 25가마밖에 농사지어서 나오는 게 없는데 논주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9가마를 가져가고 나는 이것저것 빼고 뭐 8가마, 8가마도 못 먹고 이게 맞는 얘기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농지 문제 해결해야 된다 관심을 가졌었고, 또 그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 대책법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이 농업재해 대책법이 이게 잘못됐다, 농업재해 보상법으로 가야지, 이게 도대체 뭔 경우냐 해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농업재해 대책법 폐기하고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해야 된다, 농지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은 있었는데, 관심을 계속 그 주장도 하긴 했지만 이게 거의 우리 농민들이나 농민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맨날 수익 개방 반대 그거만 하느라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90년대 99년대 사무국장을 하면서 또 농협 금리나 투자형을 하면서 농협중앙회 점거하고 하면서, 또 그때는 저 농협 문제, 농협의 계약 바로 잡아야 농민들이 잘 산다. 그래서 그때 또 반짝해가지고 농협 우리 교육도 많이 하고 해마다 농협도 점거 농성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그것도 좀 많이 흐지부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결정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2004년도에서 우리 농민들이 이제 농민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좀 변화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겪으면서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우리가 직접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정치 세력화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서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지자체도 진출하고 시의원도 진출하고 뭐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딱 이제 이후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제 뭐 또 진보 세력도 분열도 하고 하면서 실제 이제 성과가 안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도 사실상 우리 전농은 꾸준히 지금까지 뭐 밀고 있는 게 정치 세력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후에 뭐 통합 진보당도 있었고 현재 민중당 갔다 다시 또 진보당까지 오면서 전농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전농이 이제 정치 세력화 선언할 때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의견 차려 보이면서 진짜 지역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농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면농민에 잘 지키고 튼튼하게 하고 또 신농민에 잘 지키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후에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또 우리 농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세다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면지의 강화 방안, 신농민의 활성화 방안 이런 쪽에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정치 세력과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따라가기만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시겠지만 사실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보면 김전농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정치 세력과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전농민은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할 만큼 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어느 정도 또 거리는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또 평가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김정민이 당시 신경을 썼던 거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지역, 그리고 또 자치,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또
자치와 협동 이런 부분이 앞으로 농업에 있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우리 이제 전농에서는 이제 하여간 그 주구장창 그 신자유주의 반대, 세계화 반대, 정치 세력화 이거 계속 밀었죠. 근데 이제 15년, 2004년 이후니까 이제 15년, 거의 이제 좀 있으면 한 17년, 18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진출했던 부분도 있고, 그 진출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열심히 우리 강기갑 의원이라든가 현혜자 의원, 김선동 의원 이런 분들이 또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또 농민 국회의원들이 필요성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또 공감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죠. 이제 대의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김선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루탄밖에 기억이 안 나고, 강기갑 의원님은 또 우리 또 공중부양 사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우리 그분들이 의회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 그래서 저는 이거는 현재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농민 국회의원, 정치 세력화 이런 부분은 힘닿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것만이 우리가 할 길하고 이제 매몰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뭐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부터 우리 잘 아시는 이제 우리 이명박이 쥐박이라고 얘기하는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또 이어서 또 우리 박근혜라고 얘기하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실 뭐 농업 정책도 없고 뭐 세상이 다 그냥 개판이었던 때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있었죠. 아마 다들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우리 농민들도 사실은 딱히 할 게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고, 어떤 뭐 이렇게 좀 자조가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로지 이제 뭐 정치 세력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구장창 정치 세력화, 신자유주의 반대, 세계화 반대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면서, 실제 농민운동이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김전농매가 이제 그 시절에 나름대로 현재까지 지켜온 것마저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시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시군이 또 혹은 면농민회가 대부분 없어지거나, 이러던 입장 차이 혹은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환경이나 대의적인 환경 때문에 농민운동 포기하고 떨어져 나간 지역도 많고, 시군 농민 없어진 적도 많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 시절에 또 많이 없어졌다가 최근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운동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암흑기였죠. 농민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특별히 이제 뭐 무엇이 이게 타겟책이 뭐냐, 이거 좀 답을 알 수 없는 그냥 대의 명분 하나 갖고 버텼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2014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또 많은 농민들이 또 시민들이 현재 이 사회에 대해서 모순,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아마 김제에서도 당시에 이제 우리 이러저런 이제 뭐 집회하고 그 촛불 집회하고 하면서 이제 또 박근혜 정권에 대해 탄핵을 하고 그 불만을 쏟아내고, 또 이후에 이제 15년, 16년 아시겠지만 또 서울에서, 전주에서, 김제에서 계속 집회 있었습니다. 우리 오인근 회장님 얘기 많이 하는데, 오인근 회장님 또 김제 당시 또 대표를 맡으셔서 김제 또 촛불 집회하는 시민행동 함께 이끌었었고, 당시 여기 계셨던 분들 아마 대부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아마 그런 촛불 집회에 참석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과로 결국은 2017년도에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 뭐 촛불 정부가 탄생이 됐는데요. 그 이후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고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뭔가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은, 이제 적폐청산하고 그야말로 제도산화 될 것 같은 이런 희망을 가졌죠. 근데 결과적으로 딱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아까 교육자료 성명서에도 나와 있었고 결의문에 나와 있고 교육자료도 있지만, 사실 기대에 많이 못 미쳤죠. 여기 자료에 제가 이제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옳게 가고자 하고 방향도 맞게 수립을 한 것 같은데, 방향만 맞게 수립했을 뿐 적폐의 벽에 가로막혀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일도 없고 안 한 일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본문은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좋게 보면 그나마 더 안 나빠진 게 어디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이 다 가고, 내년 이제 올해 2021년 내년 또 이제 또 우리 대선을 맞이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농투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또 협치위에서 농업회의소 이런 관련된 부분도 많이 만들어져 좀 통과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 정권 하에서 뭐 또 공익형 직불금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된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쌀값 24만 원, 쌀한감 24만 원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 5년 전 얘기하던 건데 지금도 24만 원 안 되고 지금 시점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해야죠. 사실은 이미 작년에 현실적으로 24만 원이 넘었는데 작년에 이미 24만 원이 넘고 지금 올 봄까지도 24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쌀값 24만 원 보장하라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는 좀 도연매나 전농에서도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좀 하나 더 늘었다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치와 협동 그리고 국민농업 이런 거에 또 우리 또 협치 방안에 있어서의 어떤 또 농업회의소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요. 아까 오늘 뭐 회의할 때 김병철 소장이 인사말 하면서 지역 푸드 플랜 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얘기했었습니다. 먹거리 종합 유통센터. 사실은 이게 제가 우리 박준배 시장님 지난번 선거 나올 때 이게 좀 뭐 농업 관련된 공약을 컨설팅을 좀 해줬었어요. 박준배 시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장들은 똑같은 제안을 보냈죠. 세 가지를 꼭 해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농업회의소 해야 된다. 공모해서 하든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푸드 플랜 꼭 해야 된다. 지역 푸드 플랜 해서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또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먹거리 종합 유통센터 설립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한테 공개적으로 딱 이렇게 좀 공약으로 또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우리 박 시장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는 건 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국가 푸드 플랜하고 이제 식량 자금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아무리 좋은 방향을 세워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딱 한 가지 문제라고 봐요. 관료들이 저항이 워낙 세다. 뭐 아무리 농특에 좋은 안은기를 내고 대통령 뭐 농업 관련 보좌관이 어떤 비서관이 어떤 안을 낸다고 하고 농림부 장관이 어떻게 가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차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관료들이 틀어막고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거는 대통령 하나 바꿔서 안 된다. 우리 관료들 사이에도 바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 우리 힘을 또 어떻게 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 힘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이게 이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2020년을 넘어서 이제 2022년 대선은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도연맹이나 전농에서 하는 내용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다가 정권에 누가 잡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권이든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된다. 망가지지 않는 시스템. 그게 바로 법이고 제도를 완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기금법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농민기금법 제정해야 됩니다. 농민기본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제 농업 관련된 법률이 많아요. 우리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이제 무슨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법 밑에 헌법에 준하는 수준의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법률에 모태가 되는 법, 기본이 되는 법, 그 기본법 내에 농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 농민에 대한 지위, 농촌에 대한 지위, 역할, 농산물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그 안에 기본법 안에 담겨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나머지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뭐 규약 뭐 혹은 뭐 이런 부분들 지방자치로 가면은 뭐 조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기본법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법이 완비가 되면 나머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누가 정권을 잡던 어떤 뭐 제도하에서도 그 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싸워나가면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전농에서 농민기금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1월 27일 농민대회 주제에서도 여기 11월 17일인가 죄송합니다. 11월 17일 농민총궐기에 있어서도 밑에 나와 있잖아요. 농민기금법 제정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에 이제 공공농업 전환, 그다음에 이제 식량주권 실현,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뭐 농지법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민기금법 이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될 때까지 싸워야 된다. 저는 이게 농민운동 하면서 딱 하나를 절실하게 느끼는 거 있어요. 반대를 내세운 투쟁은 이겨본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한다, 뭐 수익 개방 반대한다, FTA 반대한다, 뭐 하는 거 있으면 반대한다 그렇게 열심히 싸웠어도 결국은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결국 다 됐습니다. 반대한다 갖고 싸워놓은 투쟁처럼 물론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반대한다 투쟁보다는 뭐뭇을 하라고 요구한 투쟁이 항상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직불제 실시하라는 직불제 실시하고 있고요. 의료보험 통합하라고 요구해서 의료보험 통합됐고요. 또 뭐 농민수당 실시하라 농민수당 하고 있고요. 뭐 수세 폐지하라 해서 폐지됐고요.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싸움을 해야지 정부가 먼저 하고 있는 거 이거 반대한다 이 투쟁은 죽었다 깨나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의제를 선점하고 왜냐면 반대하는 투쟁은 반대로 무릅쓰고 정부에서 해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또 그거 뭐 다시 또 뭐 물러라 이런 투쟁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요구한 투쟁은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예를 들면 농민임법 제정하라 이거 지금 올해 시작했잖아요.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행정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농업 관련 농민 관련 법률이 한 80개 된다고 해요. 근데 그 80개 되는 부분들의 모태가 되도록 기본법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올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스스로 먼저 그 법제처에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기법이라는 걸 올해 만들었어요.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행정 관련 법률은 몇 개냐면 한 3,0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3,000개 정도. 그 법을 다 중구난방인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통합했다기보다는 그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법을 만드는데 한 3년에서 4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농민기법도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당장 오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싸우면 3년 안에는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3,000개 법률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법 만드는데 3년 걸렸으면 80개 정도 농업 관련 법률 기본이 되는 농민기법은 뭐 내년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는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기금법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농민기금법에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내용은 바로 저 끝에 있는 공공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농업이 뭐 사적인 뭐 돈벌이의 수단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농사 개인적인 행위 이런 게 아니라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관리 하에 국가가 인정해주는 공공성을 갖는 그런 농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준공무원 대우를 해줘야 되고 농산물도 공공재로서 가치를 갖도록 해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말했던 푸드 플랜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농지도 공공재로서 또 농지 공개념 제도 도입해서 땅 투기하는 대상 난개발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된 부분은 이런 개념을 갖다가 공공농업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사실은 저는 이제 2000년대까지만 해도 공공농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국민농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국민농업. 우리 이제 당시 뭐 국민 여동생, 뭐 국민 요정, 뭐 국민 며느리, 뭐 국민 삼촌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 붙여가지고 연예인들 뭐 배우들인데 많이 했잖아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김연아도 뭐 국민 뭐 붙고 요즘은 이제 김연경이 이제 국민 식빵 누나 이렇게 되고 됐는데 어쨌든 국민 뭐 붙으면은 좋은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또 지켜주려고 하고 아끼려고 하는 세상. 농업도 그래야 된다. 농업도 우리 국민들이 보호하려고 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한 농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민농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건 소위 말하면 캠페인성인데 그것이 아니라 공공농업으로 국가 관리의 공공농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빠져 있는 부분인데 농협 맨 마지막 줄에 써 있는데 그건 따로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서창 회장님이 내일 또 교육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답답한 부분입니다. 농협 아까 99년도에 농협 싸움 하면서 그 이후부터 농협 싸움도 진짜 많이 하고 맨날 농성하고 점거하고 또 하고 직원들이랑 또 우리 조합장 두들겨 패고 하고 또 교육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농협은 사실은 그때뿐이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진짜 맨날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라고 얘기하고 조합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그 답은 이제 내일 우리 서창 회장님이 줄 것 같습니다. 이제 농협 문제까지 포함해서
농협, 농지, 농산물, 농촌, 농민 이런 모든 부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공공농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이번 11월 17일 농민대회도 주제가 맨 마지막에 써있는 기후위기 대응. 이미 알다시피 올 여름 가을 장마도 기후위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약소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나라 보면은 뭐 물이 비가 뭐 1m가 왔다는 등 뭐 갑자기 아프리카에 적도에 눈이 왔다는 등 어디서는 뭔 일이 생겼다는 등 폭염이 지속됐다는 등 산불이 한 달 동안 났다는 등 기후위기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에 있어서 최고 민감한 부분은 누가 뭐래도 농업이죠. 근데 기후위기가 발생된 부분은 사실은 인간들이 그동안 개발이라는 명분 뭐 이런 환경을 파괴한 결과죠. 사실은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한 결과인데 어떻게 보면 공업 쪽에서 더 많이 파괴했다고 봐야겠죠. 농업도 물론 파괴는 했겠지만 근데 그것에 대한 피해는 최고 많이 보는 부분이 농업이고 또 농업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국민의 생명줄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곧 농업위기다. 이것도 아마 근데 이번에 교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오후에 할 교육이 우리 사무장님 맞습니까? 예, 오후에 또 기후위기에 농업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오후에 각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가 농업위기고 이제 농업위기가 바로 또 국민 안보 생명줄 안보위기라고 합니다. 요새 이러저런 뭐 정치권 인사들이 흔히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기 좋아하는데 3F란 말을 쓰더라고요. 3F. 이제 앞으로 3F가 중요하다. 이제 푸드 1번 식량 푸드 해서 이제 F고 이제 국방 안보 이런 거죠. 이제 폴스 이제 뭐 군사 뭐 이런 무기 뭐 이런 거 개념일 것 같습니다. 포스 국방 안보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퓨엘 연료에서 3F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뭐 정치권 인사들은 앞으로 미래 그 먹거리는 어떤 미래에는 그 주된 미래의 희망은 농업과 에너지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하고 농업이 미래의 희망이고 성장 가능성이고 동력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치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맨날 갖다 대는 부분이 앞으로 미래는 농업이 희망이고 농업이 앞으로 우리의 대안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고 대안이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유정자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스스로 자부심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자부심도 갖고 또 농업 용사 열심히 지어야 될 것 같고 농면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고민은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써있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농민운동의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농민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전농 나머지 농민단체 농민회뿐만 아니라 농민단체들 지금 많이 힘듭니다. 조직적으로 또 힘들고 또 뭐 이 개별화된 회원들 문제도 있고 단결력도 없는 것 같고 오늘처럼 이렇게 교육한다 해도 많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조직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해서 이게 과연 농민운동 이대로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어떻게 개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이제 농사지로 온 지가 아까 94년도에 농사지로 와서 그동안 뭐 사무국장도 한 6년 했고 좀 회장 2년째 하고 있고 면지회장도 했고 면총무도 한 6년 했고 정책실장, 부회장, 도연맹 나와서 3년 거의 1년인가 2년 빼고 그 농면에서 어떤 직함 버리는 일도 없고 하여간 줄기차게 이 길을 걷고 있는데요. 지금에 와서 제일 힘듭니다. 뭐냐면 뭔가 답을 갖고 목표를 갖고 싸울 때는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의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민기금법이라든가 뭐 공공농업 전환 뭐 기후위기 대응 농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회원들이 막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농민에서도 사실 막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 회원들도 막연한데 농민분들한테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 농민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게 쉽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후에 농민운동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요새 많이 갖고 사람들과 만나면 주로 그런 쪽에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내년에 물론 선거 얘기도 많이 하죠. 내년에 선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일단 농민의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제 전직 회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요. 또 현직 지회장님도 많이 계시고 다 또 면사무장 또 이렇게 농민운동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여기서 앞으로 농민운동의 방향이 이래야 된다, 이거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30년 다 돼갑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김제 농화로 온 게 이제 92년이니까요. 김제랑 인연을 맺은 것도 이제 30년 딱 되는 것 같고요. 농민운동을 처음 결심하고 살아온 지는 한 35년 가까이 돼가죠. 근데 이제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사실은 현실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때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 계속 만들어내가면서 뭔가 그때마다 과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부끄러운 거 하나는 이제 좀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우리 서탕 회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전농 의장님 계신 우리 박흥식 의장님처럼 좀 매시계 사뭇 치열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어디 뭐 눈 돌리거나 외면하거나 뭐 딴 데로 도망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또 열심히 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좀 보면 또 어쨌든 그런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삶을 좀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진짜 주위 사람들과 많이 소통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또 한참 후배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박경호, 황더 우리 사무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젊고, 또 우리 박경호밖에 없네. 우리 청와에 또 우리 세진 그 회장님, 또 우리 송창희 사무장님들, 아직 50 안 된 분들, 그런 분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노력하셔서 우리 이제 우리 김성모 우리 또 겨울동 우리 전 사무장님도 그렇고 후배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만 해도 사실은 더 많은 걸 요구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분들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에 지금까지 김제농민에 지켜오고 농민운동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후배들이 그걸 물려받아서 더 열심히 할 것인가 고민해야지, 그분들 지금 조금 좀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뭐 안 나오네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보다 우리가 좀 더 두 배로 일을 한다, 그런 좀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소회가 있습니다. 농민운동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몇몇 빼고는 제가 선배하면 선배고, 또 운동도 선배라면 선배고 하고, 농사로도 후배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농민운동, 또 농업정책, 제가 사실은 자료에 준비한 게 훨씬 많은데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국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이제 1차 강의는 마치고요. 뭐 재료행답 이런 거 필요할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오늘 교육 식사하시고 다 가지 마시고 오후 교육 기후위기 농업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좀 잘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서 많이 확산시켜져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